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다 이 내용으로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부터 좀 짚어보죠. 예.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게 또 쟁점이던데, 예, 그 예. 어떻게 해서 도입된 겁니까? 작년 이제 저희 새누리당 당헌 당규상에 규정된 이 우선 추천 지역은 기존의 전략 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당헌 당규가 개정됐습니다. 네. 개정되면서 이제 그래도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은 배려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우선 추천 지역에 예. 우선 1항, 2항이 그게 네. 당헌당규 103조 2항 2조에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또 신청한 공천자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현격이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그것도 공정한 여론조사 등으로 이게 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선 게 우선 추천제입니다. 즉 작년 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당헌 당규는 전략지역 선정이라는 그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당헌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예. 서울에도 강남 3구라든지 영남권 예. 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예 우선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자. 지금 이 주장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 우선 추천 지역에서 공천 신청자가 잘 안 나오는 것이 호남 지역이에요. 저희 새누리당 예. 같은 경우는. 예.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 신청자도 잘 없을 뿐더러 나서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좀 호남 인사 중에서도 저명한 인사라든지 우리 당이 공을 들여서 모시는 사람들을 이런 우선 추천 지역으로 이분들을 공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나 홍문정 의원 이런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모든 지역이 일단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고칠 때 원래 우리 2012년 7월 달에 당내 후보 경선을 통해서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저희 당 후보가 되고 그때 연말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제1 정치 공약이 국민공천제입니다. 네. 절대 어떤 밀실에서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공천을 없애겠다고 그 취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게 우선 추천 지역인데 전략 공천 없애면서 그걸 뻔히 아시는 분들이 이걸 전국 대상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지고 사실상 서울의 강남거리나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 깃발만 꼽으면 된다듯이 저희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굳이 왜 전략 공천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새누리당이 뭔가 좀 국민 공천제를 도입해가지고 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안심 공천제라, 우선 공천제라는 게 사실상 전략 공천하고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뭐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추천제나 전략 공천제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용어만 다르지 비슷하다.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 중요한데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여권은 대통령의 힘이 있으시니까 대통령의 의도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 전략공천이 지금 허용돼 있는 거죠. 저희도 전략공천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도 뭐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취약한 지역에 전략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전략공천 문제는 양당이 모두 함께 안고 있는 문제네요. 아닙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작년 2월
이제 전략 공천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예.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당헌 당규에. 다만 예외적으로 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걸 우선 추천은 전략 공천과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그 거죠. 주장이시고 완전히 다른 거죠. 따지고 보면 저희도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합니다. 저희도 전략공천 제기인데 저희도 전략공천을 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 아주 그 특별한 경우 여성 장애인을 위한 경우라든가 또 네. 후보의 그 경쟁. 조건을 따져서 예.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 서로 좀 해석이 좀 다르신 것 네, 같은데. 예. 그다음에 그 컷오프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게 당론이죠? 지금 그게 당론으로 통과됐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탈락시킨 경우는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예를 네. 들어서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뭐 통과가 많고 이래서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뭐 가벼운 거 10개 하는 것보다는 네. 무거운 거 하나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네. 이것은 가벼운 걸 10개 하는 게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치를 왜소화시키는 결과가 나는 게 아닌가. 예. 요즘에 정치인들 자꾸 공론화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정치라는 건 좀 더 폭넓게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하긴 뭐 면이 있어야 되는데 법안 발의가 공동 발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대표 발의를 주로 따지는 거죠. 대표 발의를 예, 따지더라도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 컷오프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전략 공천 제도로 저희 당헌 당규상 아예 없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컷오프를 가져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 점이 상황으로 이제 확실한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20%를 최소한 20%는 컷오프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또 전략공천도 적절하게 예. 배합을 해서 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한 50% 이상을 좀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좀 이렇게 내보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당 지도부가 예. 주류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예.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공식적으로 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20% 이제 예, 컷오프만 한다. 컷오프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체로 다 경선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 20% 컷오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안심번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여론조사 형식으로 대체로 가면 현역들이 되게 유리해서 거의 물갈이 없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대적으로 조금 새 인물이 나오고 새누리는 거의 그 새 인물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통해서 기존 이제 의원들을 네.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물갈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각 지역구에서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자체를 그 지역의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거죠. 네. 그 대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현역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나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가지고 가점을, 예. 그 기존의 이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이 신인들이 훨씬 도전이 용이하게끔 예. 이렇게 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도입되면은 이 공천은 어떤 뭐 어느 정당의 권력 실세라든지 밀실에서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선을 찾기 위한 방식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도 말씀하시죠. 뭐 예.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하고 공천 심사위원 하는 거하고 일장일단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우리나 새누리당이나 계파 갈등이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단합도 안 되고 당내에서도 자꾸 싸우는데 이것을 치유하는 특효약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제도를.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한번 해보고 해보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음 총선 때는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식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특정 뭐 지역에 그 참여할 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와서 투표하는 그렇습니다. 그거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예. A라는 지역에서 예. 뭐 후보들을 두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간에 그 지역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어디든 참여해서 저는 그건 선출하는 좋은데 거죠. 저는 가산점을 예. 30% 줘한다고 봐요. 30%. 아, 10%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의미가 저희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천특별기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신인 가산점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저희는 10% 주기로 돼 있는데요. 예. 10% 받고 이기려면 48대 52 갖고도 못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인이 현역에서 48까지 온다는 어렵거든요. 네네. 한 제가 보니까 20% 주면은 조금 가능하고요. 예. 30%를 줘야 조금 그래도 신인이 해볼 만한 구도가 아닌가. 아.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다가 시인한테 지시면 어떡하려고?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 새누리당은 당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20%의 전략 공천과 또 이게 오픈 프라임에 합의되면은 그 80%는 여지는 두고 있는데 네.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한번 해보자고 하셨지만 예. 실제로는 여야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 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합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아마 제가 볼 없는 때 거죠? 결론은 아마 예.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네네. 새누리당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그럴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정말 이 큰 비약이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문 의원님이 문재인 대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실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한번 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양당이 같은 문제에 지금 인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부터 좀 보죠. 특별기구, 그러니까 공천룰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위원장 인선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순리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뭐 당 지도부가 와해되고 없어져 가지고 뭐 비대위 가령 비상대책위원회 어떤 그런 한시적인 조직 체계라 그러면은 당연히 또 새로운 외부에서 영입하든지 또 당에 뭐 논의되고 있는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천 사무를 총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비대위 체제가 아니고 김무성 당대표 체제와 최고위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는 사무총장이 각급 재반 선거를 사무처 규정에 의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황진화 사무총장이 공천특별기구의 위원장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부총장은 원내, 2부총장 원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정개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인선에 난항을 겪는 것은 반대가 심해서죠. 반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정당 체제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공천특별기구만은 비상대책위원회 언제쯤 결론을 나겠습니까? 뭐 새누리당 그렇게 뭐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이렇게 장기간 갈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예.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예, 예. 이 인선 때문에 또 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은 교수가 내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표님은 조은 교수로 하시려고 그러고 있죠. 예. 근데 조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꼿꼿하고 소신 있는 분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1m 앞에서 보기는 그러는데 100m 전방에서 보면 친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친노 인사냐 이렇게 또 반발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조은 교수님은 뭐 친노가 아니래요.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요, 예. 굉장히 꼿꼿하고 굉장히 소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1m 전방에서 보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고 100m 전방에서 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100m 전방에서 보는 그 이미지나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분을 비노 쪽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분을 해야 된다.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3의 인물. 예.
뭐 구체적으로 사람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이부영 전 의장님이나 예. 김상근 목사님 이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네. 또 교수님들이 좀 몇 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정됩니까? 아마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김성태. 뭐 시간 뭐 이제 근데 사실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예.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빨리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좀 서둘러야 된다. 네, 오히려 거기는 빨리 공천 해야죠. 룰이니까. 예, 그럼요. 룰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예. 서둘겠습니다. 진짜.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 그걸 요구하고 나섰죠.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상대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뭐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또 오직 했으면 그랬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당 대표였고 총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총재 같은 그러한 힘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서 뭐 공천 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콩나판나를 하시고 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되게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친박 의원들을 시켜서 얘기한다든가 또 약간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논평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네. 그건 일종의 옛날 같으면 당 총재 같은 경우 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네. 훼손된다.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다. 예. 그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 문재인 대표님 괜한 오지랖입니다, 이거. 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코가 석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자신들 내부 갈등 때문에 그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새누리당 탈당하라는 게 이게 생뚱맞아도 한없이 생뚱맞죠. 그 말씀은 지금 하실 때가 아니고,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모든 게 판단되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 내년 총선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손잡고, 이렇게 안정된 국정 운영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모습을 우리 당이 네.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탈당 문제를 여당이 잘 하시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당이 잘 돼야 야당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감사하고 말씀드린 거죠.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하긴, 하여튼 이 문제는 근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유승민 사태 있었을 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막 문재인 대표, 유승민 대표 막 응원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좀 갈등 양상을 보이니까 또 김무성 대표를 막 응원하잖아요. 예. 그 응원하지 마세요. 아니, 응원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냥 사퇴하게 됐어요.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만히 계셔 주셔야 아니, 근데 되는 건데. 싸움을 해도 예. 좀 저희가 좀 보기에 좀 그렇게 한쪽이 너무 당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 예. 좀 이제 청와대가 좀 너무 힘을 쓰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관전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응원하는 거죠. 그 응원이 되려 그냥 이렇게 좀 불행한 일이 앞당겨지게끔 응원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은 고맙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예. 아주 참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문제들이라 두 분이 그 정도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 이 통합전대 얘기가 다시 나오고요. 네. 또 조기 선대위 구성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가 사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정국으로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었는데 근데 뭐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신임 정국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제 비노 입장에서는 재신임이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는 거죠. 아하, 예, 보지 않는 거고
어차피 제시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총선 승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비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총선 때까지 계속 대표로서 단독 대표로서 권한 행사하는 것은 좀 총선 승리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통합 전대론이 있고 선대론이 있어요. 통합 전대론은 이제 전당대를 다시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용광로처럼 녹여보자. 그래서 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힘을 가지고 또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통합 전대론.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대론은 이제 각 개파 수장이나 당의 지도자급들을 이제 선대로 포진시켜가지고 연석회의처럼 예, 적절하게 이제 안분해서 가자는 주의인데요.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면은 통합 전대론이 선명하죠. 근데 어느 쪽이든 문재인 대표 단독 체제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통합 전대를 하면 이제 문 대표님도 나오셔서 같이 또 그 전대를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의 반응인데요. 이거 다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올해 야당 60년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이제 총선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해체 모여 이거거든요. 해체 모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행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는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총선 체제는 새로 구성되는 선대위 체제에서 끌고 가자. 저희가 요 근처에 와서 선거에 참 어려우면서 선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도 전대를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2008년에도 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이 좀 어려움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처럼 잘 나가면 할 필요 없겠지만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변화를 좀 구해야죠. 오늘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은 뭐 어느 쪽이 더 잘 나간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동병상련 많이 느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빨리 당내 문제 좀 정리하고 좀 뭔가 생산적인 경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 좀 노력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